인생이 힘들어서 혼자서 떠난 여행. 아, 이거 뭐지? 램프가 있네. 소원을 들어드립니다. 아니, 만화 같은 일이 나한테도 일어나다니. 빨리 비벼봐야지. 소원을 말씀해 보세요. 아, 저는 남편한테 맞고만 살아서 막강한 싸대기 힘을 가지고 싶고, 위기의 상황에서 빠말때기 때린 후 자유롭게 살고 싶고, 자유롭게 살며 저보다 약한 사람들 돕고 위로하며 살고 싶어요. 그럼 당신의 8 알고리즘에 이것을 짱차게 해주세요. 흉신! 인생을 위한 경험을 하자. 흉신으로 빨리 떠나자. 윤회하자. 삶으로 그동안의 길심들 그 속에 모두 버리게. 아, 이게 아닌가. 삶이 편치 않잖아. 진정과 연합임 없는 인생을 아니는 건가. 이번 영상은 흉신은 왜 흉신이라고 부르며 삶에서 어떠한 작용을 일으키는지 아주 심도 있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팔자 육신을 배울 때 처음 배우는 것이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정제, 편재, 정관, 평관, 정인, 편인을 배웁니다. 그리고 다시 사길신과 사흉신 그리고 애매한 비견과 편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천간의 사길신인 식신, 정제, 정관, 정인은 시대상이 바라는 그 체계화된 조직에서 잘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귀신도 벗어나려는 운기가 있겠죠? 네, 흉신의 운이 오면 벗어나려고 하는데 실제 벗어나는 것이 아닌 불만만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길신들은 전쟁이 나든 개발도상국에 있든 사회가 발전되어 선진국에 놓여 있든 상관없이 사회가 시키는, 조직이 시키는, 가정에서 시키는 것은 불만 없이 잘 시켜나가며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왜? 벗어나려고 해봤자 찍히기만 하고 그 조직에서 제외되니 아무리 불만이 있고 개똥 같은 직장 상사가 있다고 할지언정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희망찬 미래를 먼저 생각하기에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조직 생활을 영위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흉신들은 어떨까요? 사회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할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 전쟁이 난 대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의 중심에서 서서 빨리빨리 문화를 앞세워 가장 앞장서서 나라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자신의 안위는 개뿔, 이 나라의 존폐 위기를 느끼면 도시락을 들고 힘차게 던집니다. 그 도시락에서 계란말이가 튀어나오든 아침에 신혼초 부인이 만들어 주었던 하트 강낭콩이 튀어나오든 할 거 없이 냅다 던지며 외칩니다. 갑돌이 독립만세! 살려주세요! 부인이 무서워요. 코피 터져도 덤벼듭니다. 아침에도 내기 다 빨아먹었어요. 상관격 부인 덕분에 정관 죽어나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 어디서 나왔을지 모를 슈퍼파워가 나옵니다. 지진이 와서 건물이 다 무너져 위기의 순간 기지를 발휘하는 거죠. 상관은 약자의 편에 서서 누가 맞고만 있다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정관을 같이 때려줍니다. 평관은 강자의 편에 서서 우리 조직이 맞고만 있다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비견을 같이 때려줍니다. 편인은 약한 마음이 보인다면 가서 사랑해줍니다. 사랑해줄게요. 겁재는 처해진 상황이 위기일수록 더욱 벗어나지 못한다고, 이것은 완전 불가항력의 상황이라고 판단될수록 슈퍼맨의 정신과 슈퍼우먼의 파워를 총동원해 마음대로 삽니다. 위기의 순간 언제나 멋진 기지를 발휘하는 흉신들은 앞으로 미래의 큰 자산이 될 육신입니다. 겁재는 더욱 자유롭게 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왜 흉신들은 이러한 행위가 나올까요? 내가 아닌 타인에게 시선이 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겁재와 상관은 사회적 약자에게 시선을 둡니다. 평관과 편인은 사회적 강자에게 시선을 둡니다. 이들을 돕거나 아니면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이용하거나
하는 것은 자라온 환경 또는 가치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사회적 기준이 서서히 MZ세대에 맞춰 변해갑니다. 내 행복과 내 안위가 중요한 시대에 접어든 거죠. 즉, 정관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꼰대가 되는 것이고, 시대를 받아들인다면 그들과 함께 공유하며 세대에 맞춰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야 되고 들어보면 그만 두라는 식의 안습한 상황이 있었죠. 오랫동안 고정화된 정관이면 정관일수록 심합니다. 군대 체계나 그런 조직?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깨어가려고 하고 있죠. 사회적 약자계층에서 더 이상 기득권의 행패를 가만히 지켜보지만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마찰은 불가피합니다. 갑인이라는 대한민국이 드디어 신유라는 열매를 완성시키기 위해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질풍노도의 시기일 겁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실질적인 인간의 근본적 해방을 한 질풍노도의 시기였다면 지금은 정신적으로 해방을 요구하는 시대에 도래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의 본질을 보자면 근본적으로 흉신은 흉신의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법이 갖춰져 있고 조직의 체계가 있고 회칙이 있고 교칙이 있어도 인간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는 법이죠. 이러한 실수를 용납 안 하는 것 역시 흉신입니다. 누구나 기분이 좋을 때가 있는 반면 나쁠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일을 잘하려고 하는 반면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직장 상사가 가정에서 배우자와 싸우고 출근하고 있는데 차도 막히고 그날따라 일진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상사가 지 기분 나쁜 상황에서 자신에게 사소한 일에 화내고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흉신은 바로 그 순간을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대처가 일어납니다. 왜? 앞전에 얘기한 위기의 순간이 왔으니 대처를 해야죠. 이 모습을 본 길신들은 또 분위기 망친다며 되도록 위에 사람 맞춰주시 왜 성격대로 하냐고 뭐라고 하겠죠. 이 모든 상황이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국가에서나 어디에서나 충분히 일어날 법한 스토리죠. 그럼 흉신이 더욱 흉신 역할을 하는 경우는 어떠한 케이스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관은 왜 흉신일까요? 길신을 설계하고 길신을 극하기 때문입니다. 자, 자신의 건강도 설계하고 한 번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버리는 역할도 상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극하죠?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모든 보호체계인 정관을 극하고 있습니다. 보호체계란 뭐죠? 자신에게 용돈 주는 사람, 월급 주는 사람, 건강과 안위를 책임져 주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정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체계를 상극해버리니 하루아침에 보호막을 스스로 벗어버리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 다음 편관은 뭘 설계시키죠? 네, 정제를 설계시키고 자신을 극합니다. 정제라는 자신이 꾸준히 지켜야 할 자산을 내팽개치는 거죠. 정제가 뭐죠? 부인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이 다룰 수 있는 공간, 즉 꾸준히 만들어가는 자신의 영역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 설기시켜버리는 정제라는 모든 육신과 육지는 쇠가 빠지겠네요. 자신을 극하면서까지, 비견을 극하면서까지 때로는 자신이 출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인도 쇠가 빠지겠네요. 편의는 뭘 극하나요? 네, 식신이라는 자신의 밥그릇을 극합니다. 미래를 위해 꾸준히 쌓아놓은 희망과 현실적인 능력과 끝없이 키워야 할 자신의 밥그릇을 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호체계인 정관을 설기시킵니다. 점점 보호체계가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겁재는 뭘 극하나요? 자신의 정제를 극하죠. 매번 스스로 차려놓은 밥상을 마음에 안 들면 과감하게 걷어찹니다. 잘 나가다가도 그 공간이 마음에 안 들면 과감하게 그만둡니다. 그리고 정인을 설기시킵니다. 자신의 권리이자 자리이며 든든한 지원군을 과감하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 흉신의 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왕하면 왕할수록 조직 생활이 힘듭니다. 이러한 흉신을 제어하지 않는 이상 힘든 인생을 살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자신이 지키는 자신의 건강과 권리 모두 설기되고 상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흉신을 잘 쓰면 자유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잘못 쓰면 민폐라고 하는 거죠. 저는 흉신격을 상담하면 바짝 긴장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물론 재화가 잘 되어 있는 아주 극소수는 왜 상담 요청했는지 물어보긴 하는데 그 외 대부분은 살아온 삶이 힘들었을 테니까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가족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살아있음에 힘들고 흉신뿐 아니라 길신격 또한 흉신운에 많이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더욱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흉신을 가지게 된 계기는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한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엄마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엄마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아빠의 잘못일까요? 그럼 전생이 있었다면 그 전생도 봐야겠죠?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하니 전생에 과연 괴롭힌 인연이 있다고 칩시다. 왜? 누구나 살아오며 자신이 괴롭힌 인연이 있을 것이고 나를 괴롭히는 인연이 있을 것이고 누구한테나 이런저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럼 태교를 잘못한 엄마는 이러한 자신이 괴롭힌 인연이 온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반대로 태교를 잘한 엄마는 전생에 좋은 인연이 온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누구 잘못이죠? 카르마란 습관인 그 습에서 시작되어 끝없는 윤회 속에 갇혀 사람은 살아간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 카르마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고요한 인연들이 모입니다. 반대로 욕심을 가지고 투기해서 돈 벌려고 하고 집착을 가지고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러면 하지만 인생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원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고 습관의 중심인 카르마라고 합니다. 왜? 사람은 누구나 소용돌이 치는 마음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용돌이 치는 마음을 일으킬 때 붙는 인연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연들이 붙습니다. 사기꾼한테는 사기꾼이 붙고 범죄자한테는 범죄자가 붙고 마음 공부하는 인연들끼리 모이고 왜? 양자역학에서 배웠듯 마음에도 파동이 존재하고 그 주파수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제 영상이 왜 돈을 많이 버는 법, 비트코인 잘해서 부자 되기 등 이런 영상보다 조회수가 적을까요? 제가 못났을까요? 네, 사실 제가 못났긴 하지만 세상은 아주 많이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돈 안 되는 행복한 얘기에 관심을 두고 들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나는 대체 언제 좋아지나요? 라고 물은다면 지금 좋아지면 됩니다 를 수없이 반복해도 수없이 말씀드려도 사주팔자에 좋은 운기가 따로 있다고 사람들 꼬시고 있고 그죠? 막 그러고 있죠? 좋다 안 좋다는 스스로 정하는 거죠. 물론 기륭하복은 스스로 정하지는 못합니다. 도식이나 쟁제, 재생살, 재극인 이란 운에는 내 것을 다 뺏으러 오는데 이를 어떻게 흉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왜 다 뺏으러 오는 운도 있고 다 가지게 되는 운도 왜 있을까요? 요즘 하우스푸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부동산은 솔직히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부동산 투기를 해서 지금 빚에 허덕여 매일 싸우고 있고 자기 건강도 잃고 있다는 고민 요즘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결됨을 또 아셔야죠. 포기를 하든 머리 싸매고 다시 일어나든 어차피 해결될 거 배우자도 욕심을 가지긴 했지만 돈 벌어볼 거라고 뛰어들었을 것이고 이를 이해 못해 싸우고 있고 건강까지 잃고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러한 위기로 인해 뭘 공부해야 할까요? 배우자 계속 미워하기? 내 건강 잃어가며 또 욕심내고 다른 데 또 투기하기? 어떠한 인생이든 어떠한 운이 오든 모든 운은 자신을 위한 운이고 인생 공부를 하기 위한 운으로 존재합니다. 위기는 누구한테나 찾아오며 언젠가는 찾아오며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운명입니다. 그래서 운명이 있냐 없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운명이 있으면 또 어떻고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어차피 올 때 대비를 하든 극복을 하든
위기일수록 정신 차리고 더욱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살피며 반성하고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감사하라고 위기는 누구한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요? 그 위기는 누가 자처했을까요? 스스로 자처한 것임을 알고 더욱 지혜로움을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온 것이 바로 귀룡하복에서 흉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이 흉신의 글자, 잘 쓰면 지혜이고 깨달음이며 잘못 쓰면 끝없이 반복되는 번뇌와 자살, 악연들과의 관계 맺음은 아닐까 하는 각자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